감정을 지배하면 인생도 지배할 수 있다. 집중과 명상의 차이. 정신 집중이 간절한 소망으로 자리 잡아가면 그곳에 명상이 기다리고 있다. 간절한 소망이란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이기적인 애정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한없이 고귀한 세계를 추구하고 마음속에 진실만을 담아두려는 바람이다. 인생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 생각과 사고를 집중하고 싶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명상을 떠올린다. 인생의 진실에 대한 깨달음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명상은 무리다.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마음으로는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인간 본질에 흥미를 갖고 진실을 찾아내려는 바람이 있어야 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 마음속에 이처럼 뜨겁고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명상의 세계로 녹아들어 진실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집중력은 구체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반면 명상은 고귀한 정신적 세계를 실현한다. 실천적 기술과 지식은 집중력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정신적인 기술과 지식은 명상으로부터 나온다. 집중력을 기르면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 진실의 절정에 다다랐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제 집중과 명상의 차이가 조금씩 이해되었을 것이다. 집중력을 키워 고대 로마의 위대한 시저처럼 원대한 지략과 능력을 갖출 수만 있다면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사람은 명상을 통해 비로소 신의 지혜와 완전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집중은 힘, 능력을 가져다 주지만 명상은 지혜를 안겨준다. 집중력 있는 사람은 과학이나 예술, 비즈니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숙련시켜 나아갈 수 있지만 명상은 인생 자체에 대한 숙련도를 닦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사람은 정직한 생활과 적극적인 자기개발, 그리고 현명한 지혜를 통해 성인에 이르며 정신적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신성한 명상의 완성품이다. 명상은 감정을 지배하는 힘이다. 집중력을 위한 4단계는 자연스럽게 명상으로 이어진다. 집중은 무의식적인 힘을 불러내고 명상은 좀 더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으로 자신을 힘의 세계로 몰아간다. 이것이 집중과 명상의 차이점이다. 명상은 정신적 집중이며 신의 지식, 신의 지혜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 오로지 마음을 진실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본다면 인간의 화두는 진실 탐구였다. 자신에게 이런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본인을 진실로 이끌기 위해 정신적으로 정화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생명의 신비와 불가사의한 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된다. 마음은 완전한 진실에 맹렬한 관심을 기울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실 세계에 빠지면 더 이상 세속적 욕망과는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난해하고 심오한 인생 문제를 하나씩 해명하기 위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설 뿐 아니라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추상적이고
본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요령을 터득함으로써 진실한 마음에 다가간다. 정신 집중을 통해 진실의 세계로 몰입되는 듯한 상태에서 균형 감각을 배운다. 영속적이면서도 고요한, 그러면서도 얽매이지 않은 마음의 평화와 침착한 행동이 가장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짧은 명상부터 시작하라. 명상은 엄격한 자기 단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중력 훈련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집중은 정신 정화를 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지만 명상은 마음과 인생의 정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명상의 진정한 목적은 신성한 진리 개발, 진실 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와 정의 실현이 필요한 것이다. 처음 얼마 동안은 짧은 명상 시간이 효과적이다. 이른 아침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소망을 선명히 그려낸다면 명상은 하루 생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명상은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제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어울리는 행동은 물론 모든 부분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명상을 통해 성숙한 통찰력을 경험한 사람은 더 강인하고 신성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명상의 두 가지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순수한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마음을 정화한다. 2. 순수한 생각과 정화된 마음을 바탕으로 행동하면 진정한 지혜를 추구할 수 있다. 법칙에 초점을 맞춘 사고만이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개인의 성격이나 생활 방식은 마음속에 있는 습관적 사고를 따른다. 또한 마음속 사고를 행동으로 표출함으로써 더더욱 진보된 사고를 반복하며 성격과 습관을 발전적으로 바꾸어 나간다. 명상을 일상생활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순수한 생각으로 보내다 보면 행동 역시 순수하고 이성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순수한 마음을 추구하면 그것은 자연히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신은 더더욱 정화되고 온화하면서도 현명한 인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순수한 생각과 모순된 욕망 또는 감정에 얽매여서 잘못된 예측을 하며 살아간다. 그뿐 아니라 마음이 늘 불안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슬퍼하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명상으로 마음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이론적 법칙에 초점을 맞춘 사고를 갖출 수 있으며 셀프 컨트롤도 가능해진다. 명상과 셀프 컨트롤은 이전에 왜곡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과감히 해체하여 순수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무장시키며 새로운 행동 양식을 창출한다. 이런 작업을 꾸준히 반복하면 진실과 점점 일치하면서 통찰력이 깊어지며 현실과 마음의 조화를 실감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성장의 완성을 향해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명상은 환상과는 전혀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진실에 가까이 가려는 강한 욕망 뒤에는 슬픔과 불신, 인간에 대한 의문 등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 상태로는 명상을 할 수 없다. 명상이란 깊은 성찰로서 단순히 꿈을 꾸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지 않은 한은 진정한 명상이 불가능하다. 명상과 혼동하기 쉬운 것이 바로 환상이다. 그런데 명상과 환상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환상은 몽롱한 의식 상태에서 마치 꿈에 취해 있는 것과 같지만 명상은 강한 목적의식을 갖는 행위다. 또한 환상은 슬그머니 찾아오는 쾌락과 즐거움으로 순간적인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명상은 사고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므로 다소 어렵고 지루할 수 있다. 환상의 매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처음에는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정도로 그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유체적인 자극이나 충족을 원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초기에는 명상의 세계에 다소 빠져들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하다 보면 서서히 유익한 효과가 나타나며 평화로움을 느낄 것이다. 환상에는 셀프 컨트롤을 방해하고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명상은 셀프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며 부정적 마음과 행동을 제거한다. 환상과 명상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다음은 환상의 특징을 나열한 것이다. 1. 쾌락의 순간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 즐거움을 경험한다. 3. 의무감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4. 의무나 책임을 회피한다. 5. 지배를 두려워한다. 6. 가능하면 노력 없이 돈을 벌고 싶어 한다. 7. 셀프 컨트롤에 약하다. 이번에는 명상의 특징이다. 1. 육체와 정신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2. 지혜를 발휘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3. 의무를 실행함에 있어 지루해하지 않는다. 4.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의가 강하다. 5.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6. 부에 집착하지 않는다. 7.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다. 내 마음을 정원처럼 꾸며보자.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고 그냥 방치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원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자란다. 하지만 버려진 정원에서 자라는 것은 쓸모없는 잡초뿐이다. 만약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뛰어난 정원사가 정성껏 가꾼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씨를 뿌리듯 마음의 정원에 피어난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의 정원을 가꾸면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과 인생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생각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절히 원하는 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그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일이다. 자신을 바로잡을 때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올바른 질서가 이 넓은 우주를 지배한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다. 그러므로 당연히 질서의 지배를 받게 된다.
사람은 자신을 바로잡음으로써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그들 역시 나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다.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꾸면 우리 주변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된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까지 자신이 체험한 모든 것이 늘 자신의 마음속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좋은 생각만 한다면 항상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좋은 생각은 결코 나쁜 결과를 불러오지 않는다. 나쁜 생각은 결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없다. 밀에 씨앗을 뿌리면 밀이 자란다. 그러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만들고 나쁜 생각은 나쁜 결과를 만든다. 누구나 자연의 법칙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이 법칙을 무시한 채 살아가며 삶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 우왕좌왕한다.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라. 불가능한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손에 놓고 싶다면 먼저 평온함과 인내를 습득해야 한다. 진정한 힘은 자립과 부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힘을 손에 넣고 싶다면 혼자서도 침착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 산, 거대한 절벽, 우뚝 솟은 떡갈나무, 이 모든 것들이 자립한 부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힘이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허둥댈 때도 평온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 배려가 없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누구의 지지도 얻지 못한 채 낙오자의 길로 추락해 간다. 그러나 평온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은 마음을 항상 조용하게 유지하고 늘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성공의 계단을 꾸준히 오른다. 평온해질수록 더 큰 성공을 얻는다. 사람은 평온해질수록 더 큰 성공, 더 큰 영향력, 더 큰 권위를 손에 넣을 수 있다. 평온함을 얻으면 사업도 번창한다. 사람은 평온해질수록 올바른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평온하고 냉정한 사람 옆에 있고 싶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평온하고 강한 마음을 얻게 된다. 사람들은 평온한 사람을 접하면 그 사람의 강인함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평온한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만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지혜의 보석이다.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자신의 마음 상태와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결과로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건 전부를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평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고민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적어지고 더 침착하고 안정되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자신을 잘 관찰하고 자신의 인격에서 결점을 찾아 하나씩 없애기 위해 노력하라. 그런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자신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더더욱 평온해지고 그 평온한 마음은 곧 당신의 인격으로 나타난다. 당신은 평온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항상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